1교시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는 6번까지 할 거고요. 이제 7번부터 김쌤 교수님께서 또 해주실 거예요. 패스웨이 서바이버빌리티 나왔죠? 뭐 예상 문제였고요. 결론은 뭐 해외 기준이니까 국내에도 적용하자 뭐 이렇게 쓰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이제 뭐 클래스도 있죠. 클래스 A, B, C, D, E, N, X 있죠. A, B, C, D, E, N, X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4가지가 됐습니다. 원래 레벨 3까지밖에 없었는데 재작년엔가 레벨 4가 생겼어요. 그래서 레벨 4가 생겼고, 이제 해외 기준 나왔으면은 항상 그 국내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네, 내열배선, 내하배선 기준 있죠. 내열배선, 내하배선. 스프링클러로 방호해서 뭐 어떻게 연동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기본 문제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니까 기억은 났는데요. 이 안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래요. 이렇게 안에 뭐가 있었는지 원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레벨 4를 여기다 썼어요. 레벨 0를 저기 끝에다 쓰고. 안타깝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문자로 외우거나, 저는 이제 회쾌방대 이렇게 외우거든요. 회쾌방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번에 시험 나온 거는 한번 시험에 나오면 다음번에는 외우기가 쉬워지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까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특징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계속 나온다. 이런 주제는 금방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워놓으시고, 은이동 현상은 뭐 볼 게 크게 없습니다.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대신에 이런 현상 여러 개 있죠. 뭐 있습니까? 뭐 트래킹, 흑연화, 가네아라 3개 묶어가지고 정기적 화재 요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산화동 증식 발열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주울열, 아크열, 정전기 이번에 나왔고, 전기적 점화원, 전기화재 관련된 문제 있죠.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기적 점화원만 점검하지 마시고 화학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 점화원, 뭐 핵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은이동 현상에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는 직류전압기기예요. 직류전압기기에서 발생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에 이제 전기 전공자가 유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방 전공자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반도체 기기 중에서, 직류기기면 다 반도체 기기니까, 반도체 기기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냐? 수신기, 아날로그 감지기, 중기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비, 전격장애라던가 마비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면 조금 전문적인 게 기억이 안 나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기본서에도 다 있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 그려주고 해야겠죠. 근데 이게 막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서, 엄청 강조한 문제는 아니라서 준비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심화반이나 기본반 때 했던 기억 갖고 풀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가 갖춰지면은 얘가 은이 빠져나오면서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단락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는 단락되더라도 펑 터지진 않고 뜨거워지거든요. 온도가 한 4, 50도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탄화가 되거나 기능 마비가 되거나 다운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였고요. 3번은 너무 기본인데 시간을 딱 10분 이내, 8분 이내 쓰려면은 쉽진 않은 문제예요. 보통 2교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화학적 특징, 물리적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1교시에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는 기본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요겁니다. 기본인데 잘 쓰셨냐?
1000명이 봤는데 1000명 중에 아마 500명은 이거 다 배우고 500명 넘게 다 아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 800명이 잡았다 치면 800명 중에 내가 1교시는 1등 안 해도 돼요. 1교시는 절반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점수 몇 점 받는지 잘 보세요. 이런 거. 요런 걸 점수를 6점에서 7점 사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지. 막 엘리베이터 무슨 뭐 매뉴얼 몰라도 됩니다. 요런 거를 잘 받아야 돼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언제든 강조될 수 있고 언제든 나왔을 때 내가 합격하려면 이런 문제를 피하시면 안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물에 대해서 쓰면 항상 CO2랑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의 물리적 성질은 뭐 냉각열이 크다, 팽창한다, 동파한다, 표면 장력, 점수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소방의 적용까지 써주면 남들과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써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적용, 차별화라는 건. 그래서 이게 소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써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CO2랑 비교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예, 저 때 모범 답안이 이렇게 됐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랑 비교해서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섯을 해주면 되고, 압력 온도 상태도로 알 수 있는 거는 물은 동파죠. 동파. 그 다음에 CO2는 뭐죠? 뭐 줄톰슨 효과라던가 임계점이 너무 낮다던가 이런 것들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몰라요, 뭐. 못하죠. 내가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시면 하셨을 거고, 안 했으면 뭐 버리는 거죠. 다음에도 나올까요? 나오더라도 또 안 잡을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지? 뭐라 그랬죠? 가져가지 마십시오. 5번. 정기적 폭발. 정기적 폭발 문제는 기존의 기출 중에 전기적 폭발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모의고사 때 연습합니다.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그 다음 전기적 폭발 관련된 게 뭐 변압기 폭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조합해서 그냥 풀면 돼요. 뭐 또 막 새로운 걸 내가 쓰려고 그러고 새로운 이론을 쓰려고 그러고 새로운 책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출제자께서 전에 이런 문제를 갖고 낸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기대하는 게 전에 있었던 모범답안 조합해가지고 내는 거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전에 있던 책이나 기본서 내용 말고 전혀 새로운 입장에서 서술을 해요. 그러면 채점관과 출제자는 이걸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에. 익숙한 표, 익숙한 키워드가 없으면 넘어가 버려요. 그냥 꺼요. 2점. 저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출은 신출이라 그래도 전에 있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답안을 조합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에 보면은 뭐 전기적 전원이 해봤자 주울열, 아크열, 뭐 방전, 정전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쁘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또 원래는 내부적 요인이라 그러면 원인인데 여기서는 원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용어만 바꾼 거예요. 내부적 현상. 그리고 그냥 알던 거 쓴 거죠. 외부적 현상. 알던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트래킹 반단선 배웠던 거고, 아크 2000도, 6000도. 요거는 뭐냐면 변압기 폭발할 때 컴파운드나 전련유라던가 이렇게 이제 유익 변압기라던가, 그렇죠? 몰드형 변압기 이런 것들 폭발할 때 이런 전련 상태의 것이 전련 열화가 돼 가지고 합선돼서 폭발한다. 요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거든요. 이런 것들. 정전기는 나왔었고. 뭐 특별한 건 요거예요, 요거. 요즘에 하는 거.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는 펑 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외부적인 건 뭐 번개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건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 그랬으니까 2차 피해, 2차 피해. 뭐 정전, 단수, 통신 이상에 의한 뭐 2차, 3차 피해 정도만 제가 새롭게 든 거지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정기적인 폭발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시오를 그냥 쓴 겁니다. 네, 이렇게 신출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에 있었던 전에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것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익숙한 답안에 끌려요. 채점관도. 다음에 6번입니다. 저는 이번에 완공검사가 나올 줄 알고 완공검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착공이 나와가지고 근데 착공 관련돼서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착공을 해야 소방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착공이라는 건 뭐죠? 이 시공업자가 공사할 거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에서 면제가 되면 소방공사업자가 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물어봤을 때 결론은 그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소방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엔 전 결론으로 잡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신설공사, 증설공사 아니면 이런 중요한 공사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된대요. 면제 대상 보면은 긴급한 경우는 면제해도 된대요. 뭐 이거는 뭐 이해하는데 얘가 면제거든요. 뭐냐 하면은 겸용설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공조겸용 재현설비, 비상방송 겸용설비, 그죠? 그 다음에 또 상수도 소화전 어디 있지? 소화용수설비 빠졌네. 무선통신보조설비 평상시엔 라디오로 쓰다가 화재 시에 소방대가 쓰는 거. 이건 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면제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다음에 CF에다 써놨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 안 해도 되는 거 뭐예요? 착공 면제 대상. 그러면은 얘네는 뭐예요? 허가 안 받아도 되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시공은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아무도 확인 안 해. 확인 안 하면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시공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80% 안 해요. 공조겸용 제연이요. 여기 거실 제연 설비 급기구 하나 있고 여기 배기구 하나 있으면 이렇게 시공 예쁘게 해놓고요. 이제 입주사 들어와가지고 의료시설로 쓰려고 의원, 원장님실 만들면서 여기다 칸막이 탁 쳐놔요. 이렇게 칸막이 탁.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방공사업자가 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인테리어 업자가 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자가 거실 제한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여기를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칸막이만 탁 치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긴 원래 급기 하나, 배기 하나인데 칸막이 탁 치면 여긴 급기밖에 없고 여긴 배기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시설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죠. 그죠? 사실은 여기 증설공사 재현구역 여기 들어가는 건데 안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도 심지어 이거 증설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합치거나 이러면 증설이 아니라 감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법적인 테두리에 벗어난다 얘기입니다. 네. 겸용의 경우에는 착공 제외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외 대상에서 네. 1번 공조겸용 재현설비 앞에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의 건설산업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공조겸용 재현설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법에 따른 공조겸용 재현설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써도 됩니다. 쓰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쓰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만 상통하면 돼가지고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결론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특히 공조겸용 재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설비이기 때문에 착공신고 면제하면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저는 1교시 1번에서 6번까지는 했고 7번에서 13번까지 제가 조금 빨리 맞춰야 1교시 다 끝나고 잠깐 쉬었다 2교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잘 들으시고 137회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